자, 오늘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녹음을 여러 개를 했다 보니까 좀 뎁스를 강조하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가끔 달리는 뭐 리플 혹은 어떤 그런 반응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가, 혹은 좀 더 부정적으로 저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 순화시켜서 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이제 그동안은 좀 무시를 하다가 어젠가 그젠가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이 회사가 글로벌하게 수출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가 한 200여 개가 있어요. 한 200여 개를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거가 요거에 대한 답변인데, 그래서 한번 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200여 개인지 개수를 세보진 않았어요. 270개 정도의 행이 있었고, 제가 정리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분류를 하려고 띄우는 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0여 개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이 고객사를 이제 한국 회사면 우리가 많이 주식을 했으면 대략적으로 알죠. 뭐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있다, 많이 봤으면. 근데 이제 뭐 이 회사는 뭐 미국에도 고객이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 동남아도 많고, UAE도 있고, 뭐 등등등 되게 많은, 사우스 아프리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이 뭐 하는 데인지, 물론 이제 IR 자료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죠. 뭐 미주 시장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분류는 해주지만 실제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부터 모델링을 해주거나 정리된 자료를 받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제가 직접 로 데이터를 찾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까? 이게 저는 이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투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로데이터부터 투자 결정까지 다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도,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그 자생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얘기를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생력이란 게 저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 존재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자기가 스스로 이게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잡초처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저는 그렇게 약간 이미지화 해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 같은 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 이 200여 개를 정리하는 동안 뭘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사람들은 이제 타임 컨수밍 하다, 시간 낭비다, 혹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약간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정리를 쭉 하다 보면 몇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이거를 하고 있으면 약간 현자 타임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거를 또 보다가 가끔 또 시간 날 때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정리를 다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뭘 했냐면, 고객이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죠. 진짜로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구나, 와, 이렇게 분류되는, 뭐 5개로 분류해가지고 이런 섹션에 이런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이 얼마나 네임드인 고객인지를 좀 찾아보고, 더 재밌는 건 제가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거의 상장사거나 상장사의 계열사거나 뭐 어쨌든 경쟁사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 이 산업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저런 회사가 있었구나, 뭐 청소차 회사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은 저 나라에는 저런 회사가 3위 혹은 뭐 1위,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됨으로써 나중에 제가 투자를 할 때 이런 회사부터 먼저 봐야겠다라는 어떤 저만의 유니버스 형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잡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도 해요. 그 산업에 있는, 속해 있는 그 고객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산업은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단순히 이제 잡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은 뭐 고객 분류만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개발자일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잡일조차 즐거운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뭐 이렇게 회로 설계를 한다. 그럼 208핀 그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이 핀을 저는 알고리즘만 만들고 이렇게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면 놔두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브를 꽂아서 이렇게 핀을 찍어보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밤새. 심지어 내일 해도 되는 일, 급한 일도 아닌데 굉장히 이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 일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잡스러운 거를 만약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투자랑 안 맞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람마다 이게 포인트가 관점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실적 추정을 하는데 공을 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매크로를 많이 볼 수도 있겠죠.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적 추정에 관심이 없거나 차트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 타임 컨수밍 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나름의 그 실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 굉장한 노력을 들이는 거고 저에게 있어서 중요도는 여기에 더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하는 데 쓰는 시간을 쪼개서 누가 보기에는 잡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 회사를 둘러싼 고객이 뭔지,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무엇인지, 혹은 이 회사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반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버핏이 사업가처럼 투자하라 했을 때 저는 이 사업가처럼 투자하라는 게 뭐 다음 분기 실적을 추정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업가라면 제가 실제로 사업도 하고 있긴 있지만 큰 방향성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다음 분기에 분기 혹은 연간 사이클도 있을 거고 그거에 일일이 연연하진 않죠. 물론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하고 경쟁하고 있고 누가 내 고객이고 그 고객들 바탕으로 봤을 때 나는 또 어떻게 확장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마치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회사가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하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언들 제가 이제 주간 뭐 월간 이렇게 명언을 정리해가지고 명언을 가끔씩 이제 게시글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명언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뭐 재물을 보지 않는다. 이거부터 이해하고 재물을 본다는 거죠. 사실 재무만 본다는 건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죽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표도 항상 뭔가를 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숫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거를 동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여 개가 넘는 고객사 리스트인 거고 요걸 바탕으로 다양한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돌아가고 뭐 기계를 일일이 내가 엑스퍼트처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떤 고객에게 흘러가고 있고 항공에 쓰이는지 뭐 방산에 쓰이는지 뭐 어디에 쓰이는지 심지어 화학산업에도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어디로 나가는지 이해를 함으로써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지에 대한 나만의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는 보통은 성의 없이 물어본다면 이제 투자를 쉽게 하려는 사람일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이 투자에 안 맞는다는 거고 만약에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면 좀 이해합니다. 관점이 저런 거 보기보다는 나는 실적 추정을 할 거야 혹은 차트를 볼 거야 나는 모멘텀을 볼 거야 혹은 매크로를 볼 거야 매크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지 뭐 네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뭐 각자의 관점이 다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관점이 다르든지 투자랑 안 맞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흔히 말하는 이 변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에서 성과가 유의미하게 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그렇게 잘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노력할 거 없이 그냥 인덱스 펀드 가입하면 됩니다. 인간에서는 성과가 더 잘 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경마장을 갔어요. 경마장을 갔는데 경마 정보지를 하나 사가지고 얘가 잘 달린대 해서 베팅 하는 거랑 경마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거. 거기에 가서 로 데이터를 찾아요. 이 말은 과거에 어떠어떠하게 달렸고
뭐 편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머리에 이 말과 저 말과의 다 분석이 된 상태로 거기 가서 하면 단건에 대해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베팅을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성과가 잘 날까요? 그냥 경마정보지 하나 사가지고 말을 눈을 본다든지 말의 건강 상태 그런 것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대충 뭐 그거 분석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랑 편차를 다 알아내가지고 뭐 물론 아까 말한 그런 생리학적 부분도 다 보고 그런 거를 다 보는 거랑 뭐가 누가 더 배팅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포커도 마찬가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죠. 그게 포인트가 어느 방향이냐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습니다.